이대로 쓸 수가 없겠죠. 이거를 효력을 인정해가지고 지급을 명할 수가 없겠죠. 진정 성립이 추정이 돼야 이 각서의 존재가 인정이 되어야 여기 5천만 원이라고 인정이 됐네. 그리고 을은 갑에게 5천만 원 각서대로 지급하세요라고 판결을 할 텐데 지금 이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급을 명할 수가 없겠죠. 판례 보면요, 이렇게 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추정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내 서명이 맞소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인장 도용의 항변이 나오죠. 내 도장은 맞는데 내가 찍은 적은 없소. 어떤 대리인이 내 도장을 몰래 갖고 와서 찍은 모양이요. 인장 도용의 항변이 보통 나오는데 이번엔 아예 백지 보충 사안을 냈네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인 거 적어주고, 근데 이렇게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작성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충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에서 이렇게 보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했죠. 문서 제출자가요. 갑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갑이 5천이라고 적었으니까. 백지문서 사안이기 때문에. 백지 상태로 교부되었는데, 뭐 판례 여러 개 있죠. 뭐 2013년도 판례도 있고요. 백지 상태로 교부되었는데 저런 경우가 있다. 이건 일에 속함으로 백지 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 명의인이 증명해야 된다. 작성 명의인, 여기서 을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5천이라고 적은 적 없어요. 나는 거기 빈칸으로 난 줬단 말이에요. 라고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만약 그게 증명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 갑을 말하는 거죠. 네. 이 각서가 그 증거로 인정이 돼가지고, 증거로 인정이 돼야 이거에 기해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는 갑이, 그 정당하게 위임받아서 적은 거다. 내가 멋대로 5천이라고 기재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겠죠. 문제 2번이요. 2번도 1번, 2번, 3번, 4번 총 4개 문제인데 3번이 조금 저기 했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평범한 그냥 나올 만한 기본적인 논점들이었고요. 문제 3번이 조금 저기 했습니다. 갑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을에게 영업권을 부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결론은 대여금 반환 청구에 소를 했다는 거죠. 네. 문제는 10점씩 2개고요. 뭔가 관할인가 봐요. 관할. 관할. 이 계약과 분쟁이 발생하면 을의 주소지 법원으로, 관할 법원으로 한다. 합의 관할이죠. 29조 합의 관할. 합의 관할이 29조 아니면 30조인데 29조네요. 합의 관할. 자, 합의 관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합의 관할 나오면 이제 합의 관할대로 해야 되죠. 당초 위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갑과 위의 을의 주소지가 모두 A시에 있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을이 B시로 이사를 가면서 네, 뭐 그렇게 이사를 갔든지 어쨌든지 간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합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을의 주소지를 해야죠. 네, 이런 거는 그냥 교수님이 상상을 해서 낸 건지 아니면 이런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네, 갑은 고심 끝에 민사소송법에서 의무이행지법 네, 의무이행제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관할이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보통 특정 관할로 보죠. 네, 합의 관할에 대한 내용 설치해 주면서 그 전속적 관할, 부가적 합의, 전속 합의, 부가적 합의 그거 써주면서 보통은 우리 판례는 보통은 전속적 합의로 본다. 이게 합의 관할을 정했으면 여기 하나로만 하기로 한 거다 이거죠. 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은 이걸로 전속한 거다. 왜냐면 다른 데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럼 뭐하러 합의를 해요? 어차피 다른 데도 다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는 거는 다 전속적 합의로 본다. 일반적으로. 발견하고 뭐 지참채무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관할권이 없습니다. A의 법원에는. A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려면 이 을이 진의 어디 이 갑 주소에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변론에 참석해서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 변론 관할해서 변론을 해가지고 변론 관할이 성립되면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네, 합의 관할이 있는 이상 이건 전속적 합의로 보고 여기에다가만 해야 되죠. 나중에 뭐 이사를 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게 문제를 조금씩 관할 문제 내면서 똑같이 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교수가 상상해서 넣거나 아니면 뭐 이런 판례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구속등의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정들을 이렇게 슬쩍 넣어가지고 이사를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간에 합의 관할 했으니까 의뢰 주소지 법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법원은 관할권이 없고요. 갑이 을을 상대로 이용을 해서 소를 제기했답니다. 갑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요. 항소를 했는데 단독 판사가 심리했고요. 합의부에 계속되었답니다. 항소심 계속 중면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론은 5억 5천만 원의 반소를 제기했다는 거죠. 예. 왜 5억 5천만 원을 줬는지 아시겠죠? 5억 원 이상이죠. 자, 그러면 이거 고등법원 관할이죠.
자, 이랬을 때 반소 제기에 동의했고요. 반소는 정당하게 성립됐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고 이렇게 동의해줬다고 이렇게 그냥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주는 겁니다. 자, 5억 5천, 이게 이제 5억만 원, 5억을 넘겼으니까 원래 2억에서 5억 이렇게 구분이 되었었는데 이거 최근에 법 개정되면서 바뀌었죠. 아무튼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지방법원이 상급법원이 뒤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을 해야 되는 거냐? 이송 안 해도 되죠. 네. 단독판사가 해서 한 거를 합의부가 이렇게 한 경우에 이 합의부가 그냥 계속하면 된다. 네, 고등법원 안 그래도 할 일 많아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방법원 합의부랑 같이 나눠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판사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했던 거는 나중에 이렇게 속가가 늘어나면 반소든 본소든 이렇게 해서 이게 위에 관할로 넘어가야 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안이면 넘어가는 게 맞긴 맞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냥 합의부가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고등법원으로 이송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판례가 있죠. 합의관할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냥 2번은 판례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지방법원 합의부가 단독법원 상소권 2심을 심판하는 도중에 이 반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반소 금액이 이렇게 5억을 초과해가지고 고등법원으로 보내야 되는 그 청구 금액이다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이 관할에 영향이 없답니다. 네, 그냥 합의부가 하면 돼요. 이송하는 거 아니에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청구가 변경되거나 반소가 제기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안들에서 판례가 있는 거 다 같은 내용들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신급관할은 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이게 항소심의 관할에 영향이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법원에 이송하든지 이걸 항소심 1심 법원을 판단한다면 이걸 다시 고등법원으로 2심을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런 거 아니다. 이게 이제 관할의 표준이 민사소송법 33조에 있죠.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네, 그것도 참조 조문으로 이 판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도 답안에다가 이런 내용 쓸 때는 관할의 표준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표준을 한다. 이런 거 딱 이렇게 같이 해주면은 좋겠죠. 네. 간단한 그냥 다 이미 기출 논점 이미 다 그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논점들이라서 네, 특이할 사항이 없고요. 문제 3번이 조금 어려웠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네, 좀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판례를 갖고 왔는지는 정확히 이거는 못 찾겠어요. 이 창작과 기존 판례에다가 좀 변형과 창작이 곁들여진 건지 아니면 순수 창작인지 아니면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 있긴 있는 판례를 갖고 온 건지 아니면 1심 법원 판례를 갖고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 3번이 조금 생각을 요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병은 자기가 사망하면 사망 논점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A 토지를 가백에 유증한다는 내용이 유언했답니다. 자기 소유의 재산 가운데 여러 개의 재산 가운데 특정 토지, 특정 유증이죠. 포괄 유증이 아니고요. 네, 그런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빠르게 넘어가면 됩니다. 병이 사망한 뒤에 병의 상속인인 을이 A 토지의 상속 등기를 격려했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속인으로 이제 상속 등기가 됐으니까 이 특정 유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가지고 특정 유증자를 등기 권리자, 이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면 되죠. 망인 표시해주고요. 격려하였다. 이미 상속 등기가 됐기 때문에 상속인으로부터 막바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유증은 포괄 유증은 상속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정으로 그 권리가 이전하는 거지만 이런 특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 뿐이죠. 이 사망과 동시에 이 가백의 특정 유증자에게 이게 재산이 속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만 발생하는 겁니다.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를 제기했답니다. 자, 특정 유증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소를 제기했답니다. 판결을 받아야 이걸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상속인이 임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 유언 집행자가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답니다. 그래서 항소했대요. 계속 중일 때 이게 수용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수용이 되면 유증이고 특정 유증이고 나발이고 못 가져오죠.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공용 수용을 원인으로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대상 청구해야죠. 수용 보상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보상금을 내가 그 땅 대신에 갖고 갈 권리가 있죠. 이제 그런 얘기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소송자에서 수용될 경우에 이 변론 종료 당시 그 시가에 따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추가했답니다. 아하. 추가를 했어요.